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주식에 좋은 투자를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죠. 주식연구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주식 초보를 위한 최고의 선생님,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분위기가 연말인데도 좀 침체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상황 어떤가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요즘에 굉장히 좀 답답한 상황인데, 오늘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외국인들 매도가 좀 많이 나오면서 좀 부진했고, 또 연말에 지금 이제 최근에 세금 이슈가 좀 있잖아요. 금투세라든가, 법인세, 근데 이런 게 좀 빨리 합의가 돼서 이제 결론이 나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합의가 아직은 좀 처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굳이 적극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일단 그거 끝날 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겠다. 그래서 거래 대금도 많이 줄고, 또 네. 거기에 또 미국 증시도 요즘에 보면 증시가 무너지거나 그런 건 아닌데, 또 FMC에 대한 또 일부 실망감도 있었고, 또 요즘에 테슬라가 시총이 적은 편은 아닌데 워낙 또 테슬라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전체 투자 심리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도 좀 활력이 떨어지고, 또 그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좀 좋을 만한 이벤트는 전혀 없는 가운데, 시장이 좀 굉장히 사람들이 좀 약간 관망하려는 심리가 연말에 좀 나오면서 부진한 것 같고, 이게 산타랠리를 좀 기대하셨던 분들한테는 좀 네. 상당히 실망스러운, 네, 그런 장세가 계속 좀 며칠간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질척거리는 거 안 좋아하는데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이제 코앞이고 산타랠리는 정말 안 오나요? 그동안 좀 가느다란 희망의 끈을 쥐고 있었는데 놓아줘야 합니까? 이게 산타랠리가 좀 오면 좋죠. 오면 좋은데 이제 오려면 뭔가 약간 이제 이벤트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네.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기대했던 게 중국인데, 중국도 요즘에 아시겠지만 확진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가지고 다시 지금 좀 어려워진 상황, 경제가 참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 연준에서 좀 그래도 금리 인하 한번 하지 않을까 내년에 이런 기대도 있었지만 연준 의장이 그냥 눌러버렸죠. 그런 거 꿈도 꾼지 마라. 음.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오늘 반도체도 그렇지만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크게 흔들린다 이런 거보다도 오를 수 있는 뭔가 좀 모멘텀이 좀 굉장히 좀 제한된 그런 상황이어서, 시장이 좀 굉장히 연말 살타 랠리보다는 네. 그냥 좀 지루하게 좀 움직이는 흐름으로 갈 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중국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하면은 다시 경제 셧다운 들어가는 것 아니냐 우려가 커지고 네. 있더라고요. 실제로 화장장이 24시간 가동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고요. 이게 중국이 그렇다고 이제 리오프닝을 어쨌든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다시 셧다운은 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음. 문제는 뭐냐면, 중국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본인들이 셧다운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중국이 정부가 강압적으로 했잖아요. 나오지 네. 마라, 아예 전체 지역 상해시 같은 큰 도시를 아예 막아버렸는데, 음. 지금 베이징이 규제가 심한 것도 아닌데 베이징에 사람들이 안 돌아다닙니다. 왜? 자기 스스로 이제 안 나가는 거예요. 이제 걸리니까. 네. 자가에서 이제 격리하고 본인 스스로 하는 거고. 그래서 규제는 사실 많이 완화됐어요. 이렇게 PCR 검사를 옛날에 무조건 했어야 되는데, 이동하려면. 요즘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완화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너무 많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죽게 되면 음. 당연히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우리도 경험해봤잖아요. 사실 코로나 때 많은 걸 경험해. 이제 한국은 이제 거기 공포심에 좀 많이 벗어났는데, 네. 올해 1, 2, 3월만 해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떠올리실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50만 명씩 확진자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포였죠. 그때 공포였는데, 어쨌든 이제 그거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좀 경제도 정상화되고 음. 리오프닝 이제 한 것처럼, 이게 중국은 이제 뒤늦게 이걸 시작한 건데, 근데 언젠가는 중국도 이거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너무 늦지 않았나, 사실은. 좀 진작에 좀 풀었어야 되는데, 너무 좀 막다가 뒤늦게 푼 감은 좀 있지 않나 싶고,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셧다운 가긴 좀 어렵고, 또 오늘도 보니까 중국에 입국할 때 사실 이제 격리 당하잖아요. 근데 내년 1월 3일부터 이제 그것도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중국은 확실히 리오프닝으로 가지만 음. 경제 상황은 지금 갈수록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게, 확진자가 네. 너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좀 음. 분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경제 성장 회복이 이렇게
더뎌질 경우에는 세계 경제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일본 상황을 보면은 그동안 일본은 나홀로 초저금리를 고집해 왔잖아요. 근데 결국 네, 사실상 금리를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이 네. 피벗, 방향 전환이 증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동안은 뭐 물가가 워낙 낮으니까 뭐 이 일본 그 월급 보면 아마 많이들 깜짝 놀라시죠. 일본은 지난 20년간 어떻게 보면 월급이 안 올랐어요. 음, 이제 완전 저물가 국가죠. 디플레 국가고.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점심값이 더 쌉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좋았죠. 예, 그러니까 물가가 이게 한국보다 오히려 더 이게 네. 뭐 음식값이나 이런 게 싸니까. 근데 워낙 또 이 연봉이 낮거든요, 사실은. 음, 우리 한국보다 낮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저물가 시대로 접어드니까 사실 저물가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저물가는 경제 성장이 안 이루어지는 국가들이 대부분 발생하는데 음, 성장을 위해서 약간의 인플레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올해 인플레가 너무 높아서 그게 문제지 적당한 인플레가 좋은 건데 이제 네. 일본은 그게 아니라 완전 디플레였죠. 그래서 음, 그거를 이제 그 좀 해소하기 위해서 돈을 푼 거면 돈 풀면 물가 오르잖아요. 근데 아무리 풀어도 물가가 안 오릅니다. 이게 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일본은 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으니까 뭘 했냐면 그 국채 금리가 이제 그냥 놔두면 국채 금리는 물가나 이런 것 따라서 오르거든요. 네. 그리고 의도적으로 눌러요. 그러니까 0에서 0.25%로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그냥 가두리 해놨습니다. 그걸 이제 어, YCC라고 해요.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수익률 곡선을 이렇게 평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주가나 채권 수익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0.25에서 벽 이 위에다가 절대 위로 못 오르게 그냥 막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음, 채권 금리가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중앙은행이 채권을 계속 매입을 해가지고 네. 막았는데 그 위를 열어줬어요. 0.5%까지야 음, 올라가도 돼. 그럼 음, 뭐죠? 0.25가 이제 0.5로 바뀌니까 이거 금리 인상 아니냐. 음, 이래 가지고 이제 한번 어제 난리가 났던 거죠. 근데 보통 어쨌든 이제 금리 인상을 한 거죠. 실제로 보면. 음, 그러면 당연히 일본이 이제 돈 푼 걸 좀 줄이는 거니까 일본의 엔화 가치가 강해집니다. 그동안 엔화가 너무 약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도 급락을 했어요. 우리나라 원화가 음, 당연히 강해지니까 네. 환율에 영향을 좀 줬는데 아무튼 이제 일본은 지난 이제 계속 이어졌던 이런 이제 그 너무나 저금리 또 이제 채권 금리를 누르는 이런 정책은 이제는 좀 끝나가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이제 시각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예, 어제 일본의 구로다 청지 뭐라고 했냐면 아직 아니다. 금리 인상 여전히 아니고 어쨌든 이제 일본이 너무 채권도 많이 갖고 있고 일본도 요즘에 그 소비자 물가 좀 오릅니다. 음, 전 세계가 다 오르니까 그리고 네. 다른 나라랑 금리 차 너무 벌어졌잖아요. 네. 일본 정부도 좀 부담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좀 한 번 정도는 열어준 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앞으로 계속 금리 올린다. 이건 좀 무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 아니군요. 일본은 구조적으로 지금 물가가 오르기 어려운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상단을 좀 열어놓은 정도지 너무 그걸 확대해서 가실 필요는 아직은 없고 다만 음, 여기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엔화 그러니까 그 엔저라 그러죠. 엔화 약세 기조는 조금씩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닌가. 음.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화가 사실 오르면은 원화값도 같이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달러 아니 강세가 꼭 조금 그러진 아, 않아요. 그건 꼭 그러진 아닌가요? 않은. 예, 근데 그게 엔화가 보통 이게 되게 좀 꼬인 게 뭐냐면 음. 스텝이 그 보통 엔화도 안전자산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엔화랑 달러랑 또 같이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엔화가 전통적으로 뭐 경기 안 좋고 이러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번이 너무나 독특한 게 이렇게 세계 경제 안 좋고 안전자산으로 이렇게 가는 분위기에서 네. 그 옛날 같으면 엔화가 올랐어요. 근데 엔화가 엄청나게 빠져버렸죠. 음. 그게 이제 왜냐하면 지금 다른 나라는 금리 다 올리는데 일본만 금리를 오히려 낮추고 있었잖아요. 계속 네. 억지로. 그러니까 이제 금리 차 때문에 그랬던 건데 그 음. 올해가 되게 이상한 현상이었죠. 그래서 지금은 달러 외에 나머지 통화는 다 같이 가요. 음. 그러니까 옛날하고는 좀 다르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원화랑 엔화가 옛날엔 비슷하지 않았는데 네. 이제는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음. 올해 내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엔화가 좀 강해지면 달러가 약해지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강해지는 음.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은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목을 봐볼까요? 서학개미들이 오늘도 밤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트위터 CEO 일론 머스크가 내가 트위터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까를 묻는 찬반 투표를 진행했는데 과반이 머스크는 물러나라 사임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테슬라 네. 주식 어떻게 움직였나요? 오늘 뭐 8%나 폭락을 했고요. 음.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뭐 한때 시가총액이 1,200조인가 1,300조까지 갔던 것 같은데 오늘 시총이 이제 500조 원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음. 주가가 고점 대비 한 60% 폭락을 했는데 뭐 그 이제 트위터 CEO에서 이제 물러나는 거에 찬성 의견이 훨씬 많았습니다. 음. 57.5%. 그만큼 이제 지금 트위터가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네.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고 또 그 트위터 기자들 계정까지 뭐 정지시켜 버리고 자기를 음. 비판하는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많은 주주분들이 답답해하는 게 지금 테슬라 경영도 좀 잘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테슬라도 마냥 지금 방심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차가 조금씩 이제 안 팔려요. 왜냐하면 네. 할부금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테슬라라고 해도 사람들이 부담 느끼죠. 또 이미 중국에선 재고가 쌓이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테슬라 경영에 더 힘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온갖 지금 신경이 다 트위터에 가 있어요. 음.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당연히 화가 나고 그리고 지금 많은 미국의 IB 뭐 이게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다 낮춰버립니다. 음. 계속 낮춰요. 지금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논란, CEO 논란에다가 수요 부진 이런 게 겹치니 주가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좀 어려운데 어쨌든 일론 머스크가 다시 좀 뭐 지금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 보니까 그 트위터 CEO 사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를 다시 앉히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이제 다시 아마 테슬라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음. 빨리 그렇게 해야죠. 하고 음. 다만 좀 이제 우려되는 건 일론 머스크가 약간의 이제 빚을 내서 지금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이제 되기 때문에 네. 뭘 하냐면 이제 자기 그 테슬라 주식을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어. 그래서 오늘 8% 빠졌는데 사실 아무런 뉴스가 없더라고요. 왜 어. 8% 빠졌지? 어떤 뉴스도 찾아볼수록. 그러니까 음. 일각에서는 또 일론 머스크가 지분 판 거 아니냐. 이런 음. 얘기도 좀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게 펀더멘텀을 가지고 분석하면 아, 이거 자동차 이제 나중에 잘 팔리면 오르겠지. 이렇게 분석하면 끝나는데 네.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냥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움직여 버리니까 음. 더 예측이 좀 힘들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분명한 거는 주가가 많이 이제 저평가된 건 사실이에요. 굉장히 낮아졌고 음. 그리고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지분을 많이 팔아서 판 게 사실이라면 거의 바닥일 가능성도 높아요. 그렇게 음. 왜냐하면 그건 펀더멘탈하고 무관한 이슈잖아요.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왜 이렇게 그 어제 오늘 8% 빠졌는지 명확한 이유가 지금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음. 조금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은 주가가 좀 워낙 많이 빠져서 조금씩은 바닥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굉장히 안 팔리고 있고 재고 문제도 안고 있고 또 머스크 리스크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럼 만약에 네. 이 머스크가 사임을 하고 후임자를 찾게 되면은 뭐 트위터나 테슬라 주가가 회복할까요? 어떻게 뭐 아니 전망하시는지. 뭐 그런다고 바로 회복되는 건 아닌데 근데 네. 뭐라도 좀 이렇게 변화를 줘야죠. 근데 음. 지금은 그냥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만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 음. 그리고 트위터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트위터가 좋고 뭐 돈 잘 벌고 그 테슬라랑 시너지 효과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비싸게 산 데다가 그리고 많은 광고주들이 뭐 보시면 SNS들 많이들 하시잖아요. 뭐 트위터를 하시는 분, 페이스북 음.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 아니면 틱톡 하시는 분 뭐 정말 다양한데 네. 점점 이 트위터에는 광고를 안 준단 말이에요. 다른 음. 경쟁사에 비해서 네. 광고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음. 근데 그런 걸 또 인수를 했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또 음. 거기다가 뭐 자기 반대하면 막 뭐라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광고 차단해 빼버려요. 버리고. 트위터 광고하던 광고주들이 나가버립니다, 그냥. 아. 그러니 뭐 그렇군요. 이거는 그러니까 네. 이게 왜 인수했냐 이거죠. 음.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주주분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괴짜라고 머스크가 괴짜라고는 하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예. 페이스북 모기업인 메타의 주가 이거 지금 유럽연합에서 메타가 반독점 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예비 의견을 내놓으면서 좀 많이 빠졌더라고요. 메타도. 예, 최근에 좀 빠졌는데 이제 벌금을 부과받을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러니까 음. 이 페이스북이 또 자체적으로 온라인 광고 서비스하는 마켓플레이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랑 제휴를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거의 이제 광고 같은 거 이제 독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음. 이게 이 반독점법 이제 규정 위반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21년 6월부터 이거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제 결론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본조사도 좀 착수할 것 같은데 아마 이제 언론상에서는
아마 벌금 부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벌금이 이게 적은 게 아니라요. 매출의 최대 10%까지 부과를 할 거래요. 그러면 오, 이 회사 1년 매출이 1179억 달러니까 이게 10%면요. 미국 돈으로 11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14, 15조 원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네요. 적은 돈이 절대 아니죠. 음, 그래서 조금 이제 우려가 큰데 이제 메타는 이제 항변하죠. 우리는 그런 적 없다. 반독점 음, 위반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일단 유럽에서는 그게 만약에 그렇게 결정이 되면 지금 가뜩이나 지금 요새 또 페이스북도 안 좋잖아요. 상황이. 네. 여기에 벌금까지 맞으면 굉장히 큰 타격을 또 받을 수 있어서 지금 뭐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계속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게 되는데 월가가 내년도 주가 하락이 예상하는 기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캠벨스푸드 있고 제너럴 밀스도 있고 목표주가 굉장히 낮게 나왔던데 좀 그나마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희망을 보니까 찾아본다면? 예, 그 일단 뭐 캠벨스프나 제너럴 밀스가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캠벨스프 굉장히 유명한 뭐 치킨 스프 걸로 유명하고 제너럴 밀스는 그 하겐다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 회사로 되게 이제 유명한 기업인데 이 회사들이 뭐 나빠서라기보다는요. 제가 좀 이게 찾아보니까 올해 주가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에서 음식료 업종이 올해 거의 군계 일학이었습니다. 그래요? 인플레 수혜주잖아요, 사실은. 네. 가격 인상해서 음, 그리고 필수 소비재니까 사람들은 먹는 걸 줄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네. 계속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좋았죠. 근데 이제 올해 성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그거의 결론은 비싸다. 지금은 좀 저평가 매력이 없다. 음, 그러니까 좋은 건 알겠지만 좋은 게 미리 반영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뭐 월가에서 이렇게 좀 약간 목표주가 낮춘 거에 대해서 뭐 너무 부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최근에 나오는 뭐 매도 의견들도 올해 좀 좋았던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좀 매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 없는데 음, 근데 그렇지만 이제 뭐 아까 테슬라라든가 이렇게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이슈들이 있잖아요. 음, 이런 기업들은 이제 목표 주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데 결국 이런 그 음식료보다는 이런 이제 대형 대표 빅테크 기업들이 주가가 좀 살아나야 미국 증시도 좀 회복이 되는데 이들이 너무 힘을 지금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금 굉장히 좀 미국 증시도 좀 답답한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네. 미국에서도요. 근데 여전히 뭐 목표 주가도 올리고 좋은 업종들이 몇 개 있는 게 그 대표적인 섹터가 어디냐면 그 제조업에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그 공장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제일 유행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원하는 게 미국에 공장 지어라. 음, 우리가 세금 혜택 줄게. 공장 지을 때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있죠. 뭐 네. 정밀 제어 부품이나 뭐 계측기라든가 뭐 밸브 이런 거 만드는 회사들이 요즘에 신고가 나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좋은 거죠. 왜냐면 미국에서 미국 원래 제조업이 약하잖아요. 음, 옛날 중국으로 갔으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오란 얘기죠. 네네. 미국의 예,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성장이 나오니까 그런 쪽에 관련된 기업들은 목표 주가도 올라가고 음, 굉장히 좀 주가도 좋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시간이 다 됐네요. 너무 아쉬운데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테일 사업부 이사와 함께했습니다.